야, 삼성은 이제 끝났어. 반도체 TSMC한테 개발리고 인공지능은 엔비디아가 다 해먹는데 삼성이 설 자리가 어디 있냐?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 솔직히 술자리에서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 한 번쯤 해보셨죠? 주식 계좌 보면서 아우 내 삼성전자 하며 땅을 치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어쩌시겠습니까? 삼성이 엔비디아의 목을 조를 수 있는 유일한 칼을 뽑았다. TSMC가 밤잠을 설치며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국뽕 튜브 소리냐고요? 아닙니다. 이건 소설이 아니라 지금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잠자던 호랑이가 그냥 깬 게 아니라 이빨을 새로 갈아 끼우고 깼다는 사실을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반도체 뉴스가 아닙니다. 1300조 원짜리 거대한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을 건 역전 드라마입니다. 팝콘 준비되셨습니까? 지루할 틈 없이 몰아칩니다. 돈이 보이는 경제학과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시계를 딱 12시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장소는 대만 신주 TSMC 본사 회장실. 분위기가 아주 살벌합니다. 웬만한 공포영화보다 더 무섭습니다. 왜냐고요? 책상 위에 보고서 한 장이 올라왔거든요. 제목은 단 한 줄. 삼성전자 독자 GPU 아키텍처 개발 완료 및 양산 준비 끝. 이 문장을 본 TSMC 임원들의 표정, 그야말로 멘탈 붕괴였습니다. 한 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회장님, 이건 반칙입니다. 삼성이 메모리도 하고 파운드리도 하는데 이제 GPU 설계까지 직접 한다고요. 이러면 우리는 고객을 다 뺏깁니다. 도대체 독자 GPU가 뭐길래 이 난리일까요, 여러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요리는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장이라는 주방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레시피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갤럭시 스마트폰의 두뇌 엑시노스 칩, 그 안에 들어가는 그래픽 처리 장치, 즉 GPU는 삼성이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AMD나 영국의 ARM이라는 회사한테 매년 수천억 원씩 돈을 주고 형님, 레시피 좀 빌려주십시오 하면서 설계도를 빌려와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내가 칩을 더 빠르게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듭니다. 야, 삼성 너네는 그냥 주는 대로 만들어. 토 달지 말고. 설계를 빌려준 주인님들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했거든요. 기술 식민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선언한 겁니다.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이제 레시피도 내가 직접 만든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GPU를 독자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회사는 딱 5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엔비디아, AMD, 애플, 퀄컴, 인텔. 끝입니다. 이 천재들의 리그의 6번째 선수로 삼성전자가 등판한 겁니다. 이건 그냥 기술 하나 개발한 수준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제국의 완전한 독립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이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성능의 칩을 찍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경제학과 구독자님들을 위한 핵심 포인트 들어갑니다. 이게 돈이 됩니까? 네, 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됩니다. 첫째, 로열티가 빵 원이 됩니다. 매년 AMD한테 갖다 바치던 수천억 원이 고스란히 삼성 주머니, 아니 주주님들의 이익으로 남게 됩니다. 영업이익이 껑충 뛰겠죠. 둘째, 최적화라는 마법을 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폰이 왜 램 용량이 적어도 안 버벅거리는지 아세요? 애플이 칩부터 운영체제까지 다 직접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 몸에 딱 맞는 맞춤 정장을 입은 거죠. 반면에 갤럭시는 그동안 기성복을 입었습니다. 남의 칩을 가져다 쓰려니 어딘가 헐렁하고 어딘가 꽉 끼고, 그래서 발열도 생기고 배터리도 녹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도 맞춤 정장을 입습니다. 갤럭시 S26부터는 성능이 괴물처럼 변할 겁니다. 그런데 삼성의 진짜 노림수는 스마트폰 따위가 아닙니다. 더 큰 그림 안이 아주 무시무시한 야망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온디바이스 AI 시장을 독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온디바이스 AI가 뭐냐고요? 자, 상상해 보세요. 지금 챗GPT를 쓰려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죠.
질문을 하면 미국에 있는 서버까지 갔다 오느라 시간도 걸리고 내 개인정보가 털릴까봐 찜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온디바이스 AI는 인터넷 없이 폰 안에서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기술입니다. 통역 번역 이미지, 생성 비서 역할까지 순식간에 처리합니다. 이걸 하려면 기기 안에서 미친 듯이 계산을 돌려줄 강력한 GPU가 필수입니다. 엔비디아 GPU는 너무 크고 전기를 많이 먹어서 폰에 못 넣습니다. AMD 모바일용은 약합니다. 바로 이 빈틈을 삼성이 파고든 겁니다. 모바일이랑 가전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칩은 우리가 짱 먹겠다, 이겁니다. 삼성은 이미 엑시노스 2600에 이 독자 GPU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어서 기본 뼈대는 AMD 것을 썼지만 2027년에 나올 엑시노스 2800부터는 뼈대부터 나사 하나까지 전부 삼성 기술 100% 국산화가 완성됩니다. 이게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 냉장고가 여러분 식습관을 분석해서 메뉴를 짜주고, 삼성 로봇 청소기가 강아지 똥을 알아서 피해 다니고, 갤럭시 폰이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요약해주는 세상. 그 모든 기기의 두뇌를 삼성이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오, 삼성 좀 하는데 싶으시죠? 하지만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삼성의 이 독자 GPU 개발이 엔비디아와 TSMC에게는 재앙의 서막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젠슨 황 형님이 최근에 한국에 와서 이재용 회장이랑 치킨 먹고 난리를 쳤을까요? 단순히 친구라서 천만에요. 젠슨 황은 철저한 장사꾼입니다. 그가 한국에 와서 굽신거린 이유는 딱 하나, 공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무슨 공포냐고요?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구조를 봅시다. 엔비디아가 GPU를 설계합니다. 그걸 TSMC 공장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옆에 붙이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은 SK 하이닉스와 삼성한테 사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구조가 너무 불안합니다. HBM 없으면 GPU는 그냥 고철 덩어리거든요. 그런데 만약 삼성이 야, 우리도 이제 GPU 만드는데 너네한테 HBM 안 팔아, 우리 집에 다 쓸 거야 라고 나오면 엔비디아는 그날로 문 닫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수직 계열화의 무서움입니다. 삼성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그리고 이제 칩 설계까지 다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괴물이 되었습니다. TSMC 파운드리만 합니다. 메모리 없습니다. 설계 능력 없습니다. 엔비디아 설계만 합니다. 공장 없습니다. 메모리 없습니다. SK 하이닉스 메모리만 합니다. 오직 삼성전자만이 이 모든 걸 한 지붕 아래에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턴키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칩 만들고 싶은데 설계는 엔비디아, 메모리는 하이닉스, 생산은 TSMC. 여기저기 전화 돌리고 조율하느라 머리 터집니다. 그런데 삼성한테 가면 저기요, 인공지능 칩 하나 만들고 싶은데요 하면 삼성 직원이 네 고객님, 설계부터 생산 메모리 탑재까지 패키지로 한 방에 끝내드릴게요. 가격은 다른 데보다 20% 싸게 모십니다. 게임 끝 아닙니까? 이게 삼성이 노리는 빅픽처입니다. 지금 당장은 TSMC 점유율이 압도적이지만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칩은 메모리와 프로세서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하는데 이걸 제일 잘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삼성이라는 걸 구글도, 테슬라도, 메타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전 세계를 강타한 뉴스 기억하시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차세대 자율주행 칩 생산을 삼성전자에게 맡겼다는 소식, 계약 규모만 무려 22조 원. 일론 머스크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까다롭고 이익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가 오랫동안 거래하던 TSMC를 버리고 삼성을 선택했다. 이건 삼성 기술력이 이제 TSMC랑 비빌 만하다 라는 확실한 인증 마크를 찍어준 겁니다. 특히 삼성의 파운드리 공정 이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말이 너무 어렵죠. 제가 아주 맛있는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전기가 흐르는 수도관과 같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그면 물이 멈추고 열면 흘러야 합니다. 이게 예언과 일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방식은 수도꼭지가 좀 헐거웠습니다.
잠가도 물이 찔끔찔끔 샜어요. 이게 발열이고 전력 낭비입니다. 그런데 삼성의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은 수도관을 위아래 양옆 사방에서 꽉 움켜주는 방식입니다. 물 한 방울도 안 새게 완벽하게 제어합니다. 당연히 정의는 덜 먹고 성능은 폭발적으로 좋아집니다. TSMC는 이 기술 도입을 주저했습니다. 너무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삼성은 어차피 2등인데 뭐 잃을 거 있냐, 인생은 도박이다 하고 3나노부터 과감하게 이 기술을 질러버렸습니다. 처음엔 불량품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죠.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 피땀 눈물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수율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TSMC가 이제야 부랴부랴 이 기술 따라 하려고 할 때 삼성은 이미 노하우를 다 쌓아놓고 어서 와 2나노는 처음이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수율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삼성 파운드리 수율 개판이라던데. 네, 맞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하자면요. 한때 3나노 수율이 20%, 30%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빵 10개 구우면 7개 버리던 시절이었죠. 이때 엔비디아 퀄컴 다 도망갔습니다.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 적자가 3조 원을 찍었습니다. 회사 망한다는 소리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회장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오히려 투자를 더 늘려라, 기술만이 살 길이다 라며 수십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엑시노스 2600의 수율이 70% 벽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70%면 황금 수율입니다. 이제 돈을 쓸어 담을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자, 이제 퍼즐이 맞춰지십니까? 하나 독자 GPU 개발로 기술 독립 완성, 둘 2나노 파운드리 공정 안정화로 생산 능력 확보, 새 테슬라 같은 대형 고객 확보로 신뢰 회복,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 5년간 삼성이 절치부심하며 준비해온 대방역 시나리오가 드디어 막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만족하면 삼성이 아니죠. 삼성은 더 무서운 무기를 숨겨두고 있습니다. 바로 HBM4입니다. 이게 왜 무섭냐고요? 지금까지 HBM은 그냥 빠른 메모리였습니다. 그런데 HBM4부터는 메모리 안에 연산 기능이 들어갑니다. 메모리가 계산도 합니다. 이걸 Processing in Memory PIM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상용화되면 현재의 컴퓨터 구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엔비디아 GPU가 독점하던 연산 기능을 메모리가 가져오는 겁니다. 야, 엔비디아, 너네 비키라. 이제 메모리가 대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메모리를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어디죠?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TSMC는 여기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메모리 기술이 없으니까요. 삼성은 이 거대한 흐름의 변화를 미리 읽고 GPU와 메모리 파운드리를 융합하는 전략을 짠 겁니다. 진짜 소름 돋지 않습니까? 2027년이 되면 우리는 아마 이런 뉴스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삼성전자 인텔 제치고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등극, 엔비디아 주가 폭락, 삼성전자와의 협력 강화 발표, 꿈같은 이야기라고요. 반도체 역사를 보면 영원한 1등은 없었습니다. 일본이 전 세계를 씹어먹던 시절이 있었고 인텔이 외계인을 고문해서 칩 만든다는 소리를 듣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혁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삼성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혁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팅이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전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준비한 무기들을 쭉 깔아놨는데요. 후반전에서는 이 무기들이 실제로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경쟁자들은 어떤 방역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특히 젠슨 황기 숨기고 있는 비밀, 그리고 애플이 삼성에게 몰래 보내고 있는 러브콜에 대한 충격적인 첩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의 판도가 어떻게 뒤집힐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젠슨 황과 팀 쿡이 왜 밤잠을 설치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젠슨 황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엔비디아의 수장 가족 제키 대 황제. 그가 왜 삼성에게 굽신거리는 척하면서도 뒤로는 식은땀을 흘릴까요? 그 비밀은 바로 HBM4,
라는 차세대 메모리에 숨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속도가 빠른 메모리가 아닙니다. HBM4부터는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전문 용어로 커스텀 메모리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엔비디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하이닉스, 삼성 내가 만든 표준 규격대로 메모리 만들어서 납품해. 갑질 아닌 갑질이었죠. 메모리 회사들은 그냥 찍어내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너무 똑똑해지다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데이터가 지나다니는 길이 너무 좁은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야, 메모리 칩 맨 밑바닥에다가 우리 GPU 기능을 좀 심어야겠다. 너네가 그것 좀 해줘. 이걸 베이스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SK 하이닉스는 메모리만 만드는 회사입니다. GPU 기능을 심을 수 있는 미세 공정 기술, 즉 파운드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그 베이스타이를 TSMC한테 맡겨야 합니다. TSMC 형님, 베이스타이 좀 만들어주세요. 제가 그 위에 메모리 쌓을게요. 이렇게 셋이서 짝짝꿍을 해야 합니다. 복잡하죠?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이오 베이스타이, 야 우리 파운드리 사업부 있지? 옆 동네 메모리 사업부랑 회의해. 너네 둘이 알아서 다 만들어. 이게 됩니다. 한 회사 안에서 한 지붕 아래에서 GPU 기능이 들어간 베이스타이도 만들고 그 위에 HBM도 쌓고 마지막 포장까지 다 해버립니다. 이걸 턴키 서비스라고 합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한테 맡기면 속도도 빠르고 문제 생기면 삼성 멱살만 잡으면 되니까 관리도 편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격 TSMC랑 하이닉스 두 군데 거치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HBM4 시대가 본격화되는 2026년 하반기부터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요. 젠슨 황기, 삼성 눈치를 보는 이유가 바로 이 가성비와 원스톱 솔루션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애플 이야기를 해볼까요? 애플 도도한 콧대의 대명사죠. 아이폰 칩은 무조건 TSMC한테만 맡깁니다. 10년 넘게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류가 이상합니다. 애플 내부에서 TSMC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TSMC가 너무 비싸게 굽니다. 배짱 장사를 하는 거죠. 싫으면 딴 데 가시든가. 그런데 갈 데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삼성이 이나노 공정에 성공하고 독자 GPU까지 만들면서 기술력을 증명하니까 팀 쿡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엑시노스 이번 거 성능 죽인다는데 발열도 잡았다며 실제로 업계 정보에 따르면 애플이 삼성전자에 이나노 공정 샘플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당장 아이폰 칩을 다 맡기진 않겠지만 적어도 아이패드나 애플 워치용 칩부터 삼성에게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TSMC 견제용으로 삼성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겁니다. 만약 애플 물량의 10%, 아니 5%만 가져와도 삼성 파운드리는 대박이 터집니다. 그 상징성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야, 그 까다로운 애플이 삼성 칩을 쓴대. 이 소문 한 방이면 전 세계 팹리스 기업들이 줄을 설 겁니다. 자, 기업들 이야기는 이쯤 하고 우리 실생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삼성 독자 GPU가 나오면 내 삶이 뭐가 달라지는데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2027년 여러분이 손에 쥘 갤럭시 S27을 상상해 보세요. 해외여행 갔습니다. 식당 메뉴판이 프랑스어입니다. 카메라를 갖다 대면 폰 화면에서 글자가 실시간으로 한국어로 바뀝니다. 인터넷 연결 필요 없습니다. 외국인 친구랑 통화를 합니다. 친구는 영어로 말하는데 내 귀에는 한국어 성우 목소리로 들립니다. 내가 한국어로 말하면 친구에게는 영어로 들립니다. 통역사 이제 필요 없습니다. 엑시노스 칩이 1초의 수조 번 계산해서 실시간으로 바꿔줍니다. 게임을 좋아하시나요? 모바일 게임 그래픽이 플레이스테이션 5급으로 좋아집니다. 빛 반사 효과, 그림자 효과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레이 트레이싱 기술이 엑시노스 독자 GPU 덕분에 완벽하게 구현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배터리입니다. 지금 인공지능 기능 쓰면 배터리 광탈하죠. 삼성의 독자 칩은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차단합니다.
인공지능 기능을 하루 종일 써도 배터리가 이틀은 갈 겁니다. 충전기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독자 설계 덕분에 가능한 일입니다. 남의 칩을 가져다 쓰면 절대 이 정도 최적화를 못합니다. 애플이 아이폰 배터리 용량이 작은데도 오래가는 이유를 이제 삼성도 그대로, 아니 더 뛰어나게 구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제 투자자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 사요 말아요. 경제학과로서 냉정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합니다. 최근 한 달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미친 듯이 쓸어 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냄새를 맡은 겁니다. 슈퍼 사이클의 냄새를요. 반도체 시장은 역사적으로 사이클이 있습니다.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죠. 그런데 이번 사이클은 다릅니다. 단순한 호황이 아니라 인공지능 대폭발이라는 메가 트렌드가 겹쳤습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 파운드리, 흑자 전환 시스템, 반도체 성장. 이 세 박자가 동시에 터지는 시점이 바로 2026년, 2027년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10만 전자 이제 시작이다. 15만, 20만까지 봐야 한다. 라는 과격한 보고서도 나옵니다. 물론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만 흐름을 보면 분명히 상승 기류를 탔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단타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반도체는 장치 산업이라 성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샀는데 내일 안 오른다고 징징거리실 거면 그냥 예금 넣으세요. 적어도 2년, 3년 뒤를 보고 씨앗을 뿌린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닙니다. 삼성의 독자 생태계가 커지면 누가 혜택을 볼까요? 삼성에게 장비를 대주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입니다. 국내 중소 중견 기업들 중에 삼성 밸류체인에 묶인 알짜 회사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공부해서 미리 선점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전략입니다. 2025년 하반기 삼성의 파운드리 공장이 쌩쌩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 소부장 기업들의 실적도 로켓을 쏠 겁니다. 낙수 효과가 시작되는 거죠. 대한민국 주식시장 전체에 훈풍이 불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결론을 향해 달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21세기의 석유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의 한복판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반도체 기업에 수십조 원 보조금을 줍니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돈을 물쓰듯 씁니다. 일본도 부활을 꿈꾸며 대만 TSMC 공장을 유치했습니다. 전 세계가 반도체 전쟁 중입니다. 이 살벌한 전쟁터에서 자원 하나 없는 대한민국이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이 기업들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 수출의 20%가 반도체에서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독자 GPU를 개발하고 파운드리에서 TSMC를 추격하는 건 단순히 한 기업의 이익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처절한 사투입니다. 가끔 인터넷 보면 삼성 망해라, 악플 다시는 분들 계십니다. 물론 삼성이 잘 못하는 부분, 비판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고칠 건 고쳐야죠. 하지만 근거 없는 비난보다는 우리 기술이 세계 최고가 되도록 응원하는 마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만든 엑시노스 칩이 들어간 갤럭시가 전 세계인의 손에 들려 있고 삼성이 만든 인공지능 칩이 테슬라 자동차와 구글 서버를 돌리는 세상.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그게 곧 우리의 국력이고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삼성은 이미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독자 GPU 개발이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남은 건 증명하는 것뿐입니다. 실력으로, 숫자로, 결과로 보여줘야 합니다. 2026년 엑시노스 2600의 성공적인 데뷔, 2027년 이나노 공정의 대량 양산과 수율 확보, 그리고 HBM4 시장의 완전한 장악, 이 세 가지 미션을 완수한다면 삼성전자는 TSMC를 넘어 세계 최강의 반도체 제국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예언이 아니라 역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반도체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꽃망울이 터지려고 할 뿐입니다. 그 화려한 개화를 지켜보는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가슴이 조금이라도 뜨거워지셨다면 주변에 널리 알려주십시오. 대한민국 경제를 읽는 가장 쉬운 방법 경제학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